결국 윤석열 스스로 이재명 대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요? 검사 탄핵과 이동관 사퇴, 엑스포 유치 실패, 민생 파탄, 김건희 명품 논란까지 나라가 말 그대로 혼란입니다. 이 상황에 영국 프랑스에서 귀국한 지 20일도 안 됐는데 네덜란드로 또 출국을 한다고 하죠? 끝까지 책임을 안 지고 해외 도피를 또 하려 하자 결국 이재명 대표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가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로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은 떳떳하다면 반환 선물 창고를 즉각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주장은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여권 인사가 대통령실 창고에 반환할 선물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민주당은 또한 여권 인사들의 시기를 놓쳐 미처 반환하지 못했을 뿐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 받은 명품백을 1년이 넘도록 보관하고 있으면서 반환할 예정이라니 국민에게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눈 가리고 아웅하려는 억지 변명에 기가 막힐 노릇이라는 비판까지 내놨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은 왜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냐며 대통령실의 선택적 침묵은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는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건희가 실제로 명품백을 받았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뇌물죄도 성립할 수 있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이에 따라 미적거리는 대통령실의 태도는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만 입증할 뿐임을 명심하라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이렇게나 시원할 수가 있나요? 한편 여권 인사들도 현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중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일침을 날렸는데 내일이 선거라면 국민의힘은 100석 이하를 얻는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간신배들에게 둘러싸여 매번 잘못된 판단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여러 경로로 부산 유치가 어렵다는 정보가 올라갔는데도 윤 대통령 본인이 정보를 거부했다며 내쫓듯이 하니까 아무도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으려 한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어 윤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 실패로 직접 사과했는데 포괄적인 내용을 준비해야 했다면서 최상병 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국민들이 언짢았던 부분을 묶어 사과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총선에서 부산이 위험해진다고 생각해 그에 특화된 사과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총선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을 희망 고문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누군가 윤핵관이나 간신배들이 어떤 보고를 하는지 물어봤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을 이용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용당하고 있는 윤석열 또한 바보 같다는 거죠. 너무 웃긴 건 해외 일정은 그렇게 미친 듯 잡으면서 정작 국내에서 이틀 연속으로 예정된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한 것도 대비됩니다.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불발 충격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국 구상에 몰입하고 난맥상 돌파구를 제시하려는 행보로 읽혔지만 너무 희망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첫 카드로 꺼내든 것이 대통령실 내 정책실장의 부활이었습니다. 정권 출범과 함께 폐지했던 정책실장직을 부활하는 조직 개편을 지난달 30일 단행했는데요. 이건 곧 반환점을 도는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또다시 본인의 즉흥적 판단이 틀렸다는 걸 증명한 셈입니다. 윤석열은 정책실장을 신설하고 이관섭 현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실장으로 승진 임명했습니다. 정책실은 기존 김대기 비서실장 산하의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뿐 아니라 경제수석실에서 분리된 과학기술수석실을 관장하는데요. 지난해 9월 대통령실 조직 개편 당시 정책 조율 강화를 위해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한 데 이어 1년 2개월 만에 이를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나라 조직 개편이 장난도 아니고 벌써 이런 식의 인사와 구조 변화가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책실장은 이명박 문재인 정부 청와대 당시에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실 슬림화라는 기조와 함께 폐지됐던 자리였습니다. 앞서 이명박 정부도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된 정책실장을 폐지했다가 임기 2년차에 되살린 바 있죠. 한마디로 이전 보수 정권의 안 좋은 점만 귀신같이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슬림화를 주창하며 정책실장을 폐지했던 정부 출범 당시 기조와는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윤석열이 얼마나 즉흥적으로 모든 일을 대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정부의 3대 개혁과제뿐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 근로시간 개편, 입시제도 개편, 유보통합 등 각 계층과 집단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현안들은 단순히 정책 과제를 넘어 정치 쟁점화할 우려도 있는데요. 결국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내린 급한 결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김은혜 홍보수석은 정책실장실 신설은 내각 및 당과의 협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이고 경제 정책을 밀도 있게 점검해서 국민의 민생을 살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작 민생을 돌보는 대통령의 모습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한편 이관섭 신임 정책실장은 인선 발표 직후 지난 1년 3개월을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회를 털어놨습니다. 정작 윤석열은 제대로 된 보고도 거부하고 있는데 진짜 문제가 누구한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20대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내각과 당의 정책 조율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이건 결국 국민들이 반대를 하든 말든 윤석열 고집대로 모든 일을 추진하겠다는 소리 아닌가요? 특히 대통령실이 수석 5명을 교체하고 정책실을 신설하는 등 일부 인사를 단행하는 것을 마냥 좋게만 볼 수 없는 이유는 뉴라이트 인사와 관료들의 포획돼 수석 인사를 했다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인사 임명을 보면 황당할 따름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 정무수석에 한호섭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에 이도훈 대변인을 승진 임명하고 시민사회 수석에는 황상무 전 KBS 앵커, 경제수석에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회수석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기용했습니다. 하지만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유임됐는데요. 이 가운데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한호섭 신임 정무수석이 가장 이상합니다. 완전하게 뉴라이트 인사와 관료들의 포획되어서 수석 인사를 한 것밖에 안 되는 조치입니다. 윤석열이 대규모 인사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한 수석은 학생운동권 출신이었다가 2000년대 중반 전향의 뉴라이트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실제로 뉴라이트 전국연합 정책실장과 기획실장을 지낸 바 있기도 합니다. 여전히 이념에 사로잡힌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수석은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되고 정치권으로 영입됐던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 캠프에서 일했고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을 맡기도 했습니다. 뉴라이트와 가까운 김태우 1차장 유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교 분야에서는 엑스포 유치 실패, 한중 정상회담 무산, 9.19 남북 군사 합의 파기 등 다양한 이슈가 있어왔지만 정책 변화는 없다는 단호한 신호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는 와중에 여권은 여전히 대통령 옹호하기에만 바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방어하기 급급한 모양새인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2차례나 본회의를 무산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쟁을 일삼으면서 결국 내년도 예산안 법정 기한인 2일을 넘기게 됐습니다. 정부의 원안을 올리기 위해 고의적으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너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국힘이 수세에 몰려 궁지 탈피에만 골몰해 여당과 야당이 주객전도 됐다는 지적은 윤석열 임기 초부터 나오던 지적입니다. 국힘은 야당 주도로 추진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5일간의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개의 직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하면서 본회의가 즉각 종료됐고 민주당의 이동관 탄핵안 처리도 무산됐습니다. 국힘의 이러한 무능 때문에 연구개발, 지역화폐 예산, 검찰 특수활동비 등에서 여전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감액심사에서 교착 상태라고 전해졌습니다. R&D 예산에 대해서도 증액을 하겠다고 했지만 어디에 얼마씩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들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법정 기한이 지날 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정부가 낸 내년도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기 때문에 국힘에선 이런 걸 노린 겁니다. 여당은 해외 R&D와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사수하려 했지만 엑스포 개최가 무산되면서 이에 대한 감액도 불가피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 세금을 윤석열 개인 만족에 낭비할 건가요?